저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가진로교육연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앞서서 이수연 박사님께서 이 피약 데이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들으면서 이미 피약 데이터에 많이 익숙하셨던 분들은 그렇지, 피약이라는 거는 저런 데이터지 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처음 듣는 분은 뭐 이렇게 복잡한 게 많아. 표본 샘플링은 왜 저렇게 한 거야? 평가는 또 그냥 시험 다 봐가지고 그 원점수 주면 되지 뭘 저렇게 복잡하게 하셨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 국가에서 일어나는 시험 문제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보통 동등화라는 작업들도 필요했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내용들이 이 피약 데이터에 압축적으로 들어가다 있다 보니 아까 말했던 PB 값도 만들어진 거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샘플링이나 이런 평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녹아 있기 때문에 이 분석에서의 유의점을 알려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워크숍을 마련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는데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가 전공도 되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름 심리학 베이스의 교육학을 얹어서 공부를 해서 이러한 맥락이 조금 익숙하기는 한데, 이거와 다른 영역에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내가 편한 대로 그냥 이제 저희 연구원에는 경제학 박사님들도 계시고 사회학 박사님들도 계시고 하는데, 이런 이제 수치에 대한 통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같은 얘기를 다르게 하거나 같은 내용을 다른 언어를 쓰게 되니까 서로 이제 소통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이런 내용에 따라서 내 언어식으로 이거를 계산을 하다 보니 그냥 PB값 10개 줬어? 그러면 평균값 하라고 했으니까 10개를 더해가지고 10으로 나누는 이런 산술적인 방법으로 쓰면 되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셨는데, 이제 앞서서 이수연 박사님이 정말 설명을 잘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PB값은 그렇게 단순 통계를 했을 때 물론 운이 좋게 잘 맞아가지고 문제가 없었으면 별 큰 탈이 없을 텐데, 아까 이제 그 다음에 능력 수준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그 교차표를 보여줬잖아요. 잘못 걸렸다가는 엄한 점수 값으로 결론을 낼 수가 있어서 좀 조심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전부 다 여러분들이 분산을 전부 다 그 복잡한 식에다 넣어가지고 계산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나름대로 OECD와 요 관련 학회에서 이러한 탐색기와 분석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시간 동안 좀 짧기는 한데, 여기 계신 분들이 적어도 통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생각을 할 때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석기 탐색기는 정말 사용자 편의하게 만들어 놓은, 클릭하고 뭔가만 알고 SPS에다가 혹은 R에다가 스테이터에다 옮겨가면 제대로 잘 분석을 할 수 있게 나름대로 뭐라고 해야 되죠? 신텍스를 제공해 주는 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배워보시고 집으로 가져가셔서 혹은 또 다른 분석 방법을 공부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이 IEA에서 개발을 해준 그 인터내셔널 데이터베이스 애널라이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IEA는 국제교육 성취도 평가 협회예요. 여기에서 이 국제 수준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교육 데이터들을 분석할 수 있는 이런 분석기를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이 분석기를 통해서는 되게 여러 가지 지금 말하고 있는 여기 지금 OECD 국제조사 관련된 데이터에 저런 종류들을 전부 다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피약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요 분석기로는 피사 관련돼서, 그다음에 요 탈레스 관련돼서 이런 많은 것들을 이 OECD에서 방출하고 있는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자, 그리고 잠깐만. 뒤로 막 넘어가서. 그래서 이 애널라이저의 주요 특징을 보면 앞서서 설명한 것처럼 샘플 자체가 되게 복잡한 경우잖아요. 피약 데이터도 그렇고 피사 데이터도. 이러한 샘플의 복잡성을 자동적으로 다 반영을 해서 이 사용자가 바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복잡한 설계를 했다라는 거에 그 의미가 있을 거고요. 이건 이제 표본 설계, 평가 설계, 이런 모든 복잡성을 자동 처리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 주요한 특징을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가 단순하게 그런 복잡한 시그마가 나오고 1부터 10 까지의 분산을 빼서 그거를 제곱해서 다 더해서 나누고 어쩌고 저쩌고 이거를 자동적으로 다 처리를 해 주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신텍스를 내가 사용하는 통계 패키지로 가지고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되게 복잡한 통계 기법은 사용하지는 않고 어떻게 보면 이 데이터를 기술할 수 있는 디스크립티브 스태티스틱 정도를 보여주는데요.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가용이 가능한 분석 방법에는 이와 같이 백분율, 우리가 보통 많이 쓰고 있는 평균과 표준 편차, 그리고 회귀 분석, 선형 회귀,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수준이죠. 그리고 상관 분석, 그리고 여기 숙련도 수준이라고 있는데 앞서서 했던 저희가 요거는 능력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능력 수준별로 어떤 분포를 띄고 있는지에 대한 벤치마크 정도, 그다음에 퍼센타일 정도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이 데이터베이스 어널라이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애널라이저를 사용을 하면 어떤 특징이 있냐. 아까 이제 많이 궁금해 하셨잖아요. 우리랑 다른 나라의 어떤 샘플링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적인 요건들이 다른데 과연 그러면 비교는 가능한 건가 궁금하셨잖아요. 여기 분석기를 사용하면 각각의 우리가 나름대로 그룹 변수로 지정해 줄 수 있는 게 국가의 항목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국가끼리의 비교도 가능하고 한국 안에서도 사이클 1과 사이클 2, 그러니까 1주기와 2주기를 또 비교할 수 있는 것까지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애널라이저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은 요렇고요. 아마 대부분의 선생님들의 컴퓨터는 전부 다 요렇게 세팅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기에서 SPS 유저이다, 나는 SPS와 엄청 친하다, 없으신가요? 네. 오늘 나는 특별히 R을 쓰고 싶다, SPSS가 내 컴퓨터에 없다 하시는 분은 없죠. 아마 안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애널라이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버전은 R 버전과 사스 버전과 그다음에 SPSS인데요. 이거를 모두 다 1시간 동안 커버는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오늘 보여드리는 거는 SPSS 신텍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 신텍스를 SPS에서 가지고 가서 SPS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까지 보여드릴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SPS 위주로 지금 운영될 거다라는 내용들이고요. 이 애널라이저는 요 사이트에 가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받으셨죠? 네. 그래서 대체로 보여지고 있는 파일 유형은 이렇습니다. 오늘 지금 이제 자료집에 나와 있는 거는 전부 14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이거를 거의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할 수 있는 상황은 거기 자료집에 다 넣었어요. 근데 아무리 제가 연습을 해도 1시간 동안 이 많은 거를 다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거, 그리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거를 먼저 보여드릴 거고요. 시간이 남으면 조금 더 복잡한 거,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까지 커버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딱 받으셔 가지고 저도 물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데이터를 받다 보면 제가 편한 방식으로 데이터의 이름을 바꾼다거나 뭐 폴더를 바꾼다거나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아까 이제 뭐죠? 이게 피약 데이터를 전부 다 이제 국가 수준으로 다 올려놓고 했기 때문에 국가마다의 변수명을 전부 다 매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스스로 만약에 새로운 변수를 만들 수는 있는데 이전에 만들어져 있는 변수를 뭐 젠더 바하고 뭐 R이 써 있다거나 이런 패턴이 있는데 이거를 수정하시면 나중에 이 데이터가 막 흐트러지면서 다른 국가나 혹은 다른 사이클과 비교할 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변수명과 레이블은 좀 바꾸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제가 조금 있다가 화면에서 폴더에서 조금 보여드릴 텐데 그때도 이 저희 파일명을 좀 바꾸면 파일명을 바꾸기 면 이 애널라이저가 그거를 참 디텍트하지를 못해서 너 폴더에는 이런 데이터가 없어 막 이런 경고 메시지가 떠서 그 순간 또 당황하게 돼가지고 놓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압축 파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거기에 있는 파일의 네임, 그 다음에 파일의 이름, 그리고 그 파일 안에 들어가 있는 각각의 변수명과 레이블의 명은 안 바꾸시는 게 그냥 편하다.
그냥 주어진 대로 한번 써보자. 내가 피하게 한번 맞춰보자라는 입장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설치 방법은 또 구체적으로 이제 오늘 여기에 현장에 계신 분들은 설명을 할 수 있거나 얘기를 또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유튜브로도 송출이 되기 때문에 일단 자료집에는 설치 방법도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다 놨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그대로 따라서 설치를 해주시고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그거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을 떠나서 저는 여기 이제 애널라이저를 직접 한번 열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애널라이저 열어보시면 먼저 시작을 할 텐데 시작 폴더에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시작 폴더 가셔가지고 이 애널라이저를 여시는 방법도 있고요. 여기 이 윈도우 시작해가지고 여기에 가 있는 모드 파일에 가서 쭉 내려가지고 여기 어디서 찾아가지고 오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일단 편하자고 밑에 바에다가 핀을 찍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어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일단 애널라이저는 다 열으셨죠? 자, 열으면 이렇게 세 개의 액티베이트된 회색 뭐라고 하지? 사각형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탭이 Convert File from SPSS to R인데 여기에서 보여지고 있는 내가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SPSS용 파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나는 R을 쓰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 데이터 자체를 SPS에서 R로 바꿔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제가 초점을 두고 싶은 거는 SPS라서 요거는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그거에 대한 단계는 자료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또 R을 눌러놓고 여기 들어가면 조금 그래서 일단 내가 사용하는 거는 SPSS다라고 SPS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 컨버트 파일은 디액티베이트이 돼요. 그러고 이제 저는 멀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되고 여기서 저도 처음에 할 때는 여기서 딱 멈칫했었던 순간이 있는데요. 자, 먼저 액세스 멀지 파일이라는 거는 우리 SPSS나 다른 데이터 이렇게 분석기를 사용을 하다 보면 서로 다른 시점에 혹은 서로 다른 집단에서 모아진 데이터 두 개를 멀지하는 거를 하게 되잖아요. 여기서 또 똑같이 한국 데이터와 일본 데이터를 멀지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변수명이 다르면 멀지를 할 때 이 멀지가 되는 그 전체적인 신텍스의 내용은 변수명을 위에다 두고 밑에 케이스를 붙이는 거잖아요. 내가 한국 데이터를 바탕으로 일본 데이터를 붙이겠어. 이러면 변수명이 한국 데이터와 일본 데이터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일에 있는 변수명은 함부로 바꾸시지 말으라. 그래야지 이렇게 멀지를 할 때 이 통계 툴이 헷갈리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멀지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 파일을 불러올 텐데 다 미리 다운로드 받으라고 얘기했으니까 다운로드 받았다고 생각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저는 이제 오늘 피약 워크샵 4월 16일로 해서 제가 또 오는 길에 또 연습을 한번 해봐가지고 프랙티스 파일을 만들었고요. 데이터 파일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데이터 파일이 안 보여지네요. 제가 폴더 자체를 이게 계속 그 애널라이저에 연습을 하면 거기에서 계속 기록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워크샵 데이터를 어떻게 형성을 해놨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 사이트에 가서 다운로드를 받으면 이렇게 각각의 찝이 된 파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전부 다 그 찝이 된 거를 압축을 해제하시면 각각의 그 데이터가 방출이 되거든요. 그 방출을 저는 이 피약 워크숍 데이터라는 파일에다가 4가지를 다 넣었어요. 그러면 아까 이수연 박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피약에 관련된 어소시에이션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피약 데이터의 이 데이터명의 순서는 PRG, 그 다음에 각각의 나라의 일본 같은 경우에는 JPN, 그 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KOR 이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 패턴을 맞춰서 그러니까 사이클 1 같은 경우에는 P1을 사용을 했고요. 사이클 2 같은 경우에는 P2를 사용했어요. 이게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는 상태로 변수명을 만든 거라서 그렇기 때문에 얘가 요거를 확인을 해서 분석기가 이 변수명들을 디텍트를 한 다음에 아 이게 어느 나라 거구나라고 레이블까지 불러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꾸지 말라고 한 거고요. 이렇게 이제 제가 한 폴더에다 넣어놨고 그 다음에 또 실수하시는 게 이게 또 자기가 이렇게 방법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압축 파일을 풀면 어떤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파일을 방출해 줄 수도 있는데 내 선택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또 다른 폴더에서 그거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한국 폴더, 그다음에 일본 폴더 따르게 만들어 놓고 이 애널라이저에서 그 폴더를 부르면 안 와요. 그래서 내가 분석하고 싶은 파일은 꼭 하나의 폴더에다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요거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저는 이렇게 피약 워크숍 데이터라고 해가지고 제가 오늘 사용할 만한 데이터 4가지, 일본의 1주기 데이터, 2주기 데이터, 한국의 1주기 데이터, 2주기 데이터를 하나의 폴더에 넣어놨습니다. 이거는 뒤에 가서 배워야 되는 분석 파트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이거가 안 돼가지고 데이터가 안 불러져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을 꽤 봤거든요. 그래서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분석할 때 들어가면 제가 오늘 워크샵 4월 16일 데이터 파일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 이제 제가 아까 뭐를 넣어놨었죠? 피약 데이터 사이클 1, 사이클 2, 그 다음에 일본, 한국 데이터를 넣어놨었잖아요. 여기에서 얘가 이 변수명만 보고 오, 너 피약하고 싶구나 이거를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 select study라고 하는데 피약이라는 게 떴고요. 그러면 이제 저는 사이클 1, 1주기를 할 건지 2주기를 할 건지는 제가 선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근접이기도 하고 최근에 좀 많이 이슈가 됐었으니까 2주기 데이터를 하겠습니다. 2주기를 하면 2주기의 일본 데이터, 한국 데이터가 이렇게 이쪽에 available participant에 뜨고 있거든요. 요거 두 개를 클릭을 하셔서 컨트롤하고 2번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거 그냥 이렇게 액티베이트 안 된 상태로 화살표와 바가 있는 요거 클릭하시면 두 나라가 전부 다 갑니다. 이렇게 가서 명령을 내가 주는 거예요. 나는 일본 데이터와 한국 데이터를 그것도 사이클 2에 있는 거를 멀즈하고 싶어. 이런 내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넥스트를 누르면 이 각각의 똑같은 패턴이에요. 이 각각의 한국 데이터, 일본 데이터에 있는 데이터 변수들을 쫙 보여줘요. 그래서 만약에 SPS에서 좀 익숙하셨던 분들은 왜 그 변수 옆에다가 별표를 뜨거나 그래서 이게 어느 집단에서 온 건지를 알려주는데 여기는 일단 두 나라의 변수명이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별히 여기에 PV 값이라는 각각의 인지적 능력에 대한 값이 있잖아요. 대체로 피약 점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많은 연구자들은 관심이 있는 부분이 아마 인지적 능력에 대한 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먼저 하시고 싶다 하면 옆에 있는 General Response 파일을 클릭을 하시면 요 4개가 자동적으로 선택이 돼서 그 3개의 값이 그다음 리터러시 값과 누머러시 값과 프로블럼 솔빙 값이 저대로 옮겨집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안에서 이쪽에서 내가 모든 피약에 있는 변수들을 다 쓸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에 대한 값을 앞서서 이수연 박사님이 각각 A로 시작되는 변수는 뭘 설명하는지, B로 설명하는 거는 뭘 설명하는 건지 얘기를 해줬잖아요. 내가 필요한 값만 여기서 가지고 오시면 되는데 일단 뭐 모르겠어. 난 다 가지고 와서 할 거 다 멀즈를 한 다음에 그 파일로 쓰겠어.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분석하면서 두 개를 계속 비교하면서 요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볼 수 있어서 되기 때문에 저는 다 가져올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요 2번째 화살표에 있고 바가 있는 거를 클릭하시면 모든 변수들을 전부 다 셀렉트가 돼서 옆으로 옮겨지게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밑에 조금 내려보면 define이라고 하는 바닥에 output 파일이라는 게 보여요. 여기에는 뭐냐면 나는 한국하고 일본 데이터 2개를 멀지를 해서 내 나름대로의 파일을 생성할 거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 하고 하는 거라서 define을 클릭하시면요. 아까 보여줬던 것처럼 제 부분이 보이는데 제가 이제 앞서서 요거 바로 워크숍 하기 전에 프랙티스 한번 해봤다 했잖아요. 요게 뜬 건데 저는 요거 말고 그냥 여기 워크숍 새로운 폴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새 폴더 만들고 거기에다가 지금 전부 다 저 따라오고 계신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피약하고 W 하고 이건 뭐랄까요? true일까요? true? 좋습니다. true. 자,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폴더 안에 내가 쓰고 싶은 단어는 뭐냐면 피약 데이터이고 멀즈된 거다. 아니면은 그냥 요렇게 말고 이렇게 쓸까요? 멀징 일본과 한국. 아닙니다. 한국과 일본 합시다. 저장하겠습니다.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하면 여기에 이게 나름대로의
폴더 안에 파일을 생성하겠다라는 것까지 약속이 주어졌고 거기에 별표가 찍혔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modify 하면은 내가 변수면 아까 저처럼 JK 썼는데 아니야. KJ 쓸 거야. 이러면 modify 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내려 보시면 start SPSS 있죠? 요거 스타트 하시면 자, 저의 SPSS가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분석기의 기본 개념은 신텍스를 대신 짜주는 거예요. 이 신텍스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샘플링에 들어가야 되는 많은 요소들, 그 복잡한 내용들, 그 다음에 평가에서 사용됐던 그런 많은 IRT 관련된 값들을 어떻게 보정해 줘야 되는 데까지의 정보가 다 들어가서 신텍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름 재밌던데요. 자, 이거를 런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저기 위에 가면 보통 여기에 있는 이 화살표 누르면 SPS 런 되잖아요. 근데 먼저 저 이렇게 컨트롤 A 하시면 전부 다 셀렉트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뭔 줄 아세요? 컨트롤 R입니다. 되게 심플하신데. 네. 그래서 이러면 얘가 이제 지금 SPSS가 구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기 밑에 보면 준비 완료라고 했는데요. 준비 완료는 지금 데이터를 멀지를 했잖아요. 그래서 일본 데이터와 한국 데이터가 멀지가 됐다라고 해서 아까 그 폴더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 4월 16일에 true로 만들었었잖아요. 이 true에 만들어졌던 것 중에 하나는 요게는 아까 맨 처음에 보여줬던 신텍스 파일이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게 데이터 파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데이터 파일은 그대로 이제 앞으로 내가 계속 분석할 때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변수명 바꾸지 말으라고 했잖아요. 다음번에 내가 다시 이 분석기를 다운로드 받지 않은 상태의 그런 환경에서 이 로 데이터를 가지고 멀지를 해서 사용하고 싶을 때는 이 신텍스를 다시 한번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폴더를 그대로 세이브를 하신 다음에 재활용도 가능하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요 화면에서 이제 내가 필요한 데이터들을 전부 다 멀즈를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는 다시 메뉴로 가서 나 데이터 준비는 완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Access the Analysis Analysis 모듈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시고요. 제가 또 아까 이거 불러줬던 거는 제가 보통은 이렇게 하면 앞서서 만들어졌던 폴더의 멀징 데이터가 불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앞쪽에 지금 애널리시스 파일이라고 써 있는 곳에 보면 지금 아까 했던 폴더의 지장에서 파일명이 지금 다 액티베이트 됐을 거예요. 그거 불러졌고요. 내가 하고 싶은 분석은 과연 뭔지. 첫 번째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피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피약에 대한 어떤 통계 방식을 나는 사용을 할 건지 여기에서 통계 타입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통계 타입에 대한 각각의 스테이지를 지금 그 스텝들을 전부 다 여기 자료집에 만들어 놨고요. 먼저 이제 조금 피약하면 생각날 수 있는 거 그리고 통계적인 용어로 쓰기에 이건 뭘까 궁금했던 벤치마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벤치마크라고 하면 아까 이수연 박사님이 설명할 때 능력 수준이라고 하는 프로피션트 레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이미 규정이 되어 있는 값이라서 그 값마다의 어떤 우리 각각의 분포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여기에서는 내가 그룹 변수로 국가 변수를 택했기 때문에 첫 번째 아이디는 그냥 나라의 아이디가 맨 위에 그냥 자동으로 들어와져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는 플레저블 밸류를 쓸 거라서 여기를 먼저 액티베이트를 하면 리터러시와 누머러시와 프로블럼 솔빙 값에 대한 요 스코어가 뜨고요. 여기를 액티베이트해서 혹시 제가 리터러시 한번 볼게요. 여기를 넣어보면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 액티베이트 됐으면 이제 여기에 이제 벤치마크를 할 만한 포인트가 주어지는데 아까 자세히 보셨으면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5수준을 하면서 각각의 컷오프 값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어치브먼트 벤치마크라는 것을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한번 그 옆에 화살표 밑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세 개의 점수의 레인지가 뜰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보여줬던 게 뭐냐면 2주기의 각각의 레벨 값에 대한 컷오프 값이거든요. 이게 너는 어떻게 알았어? 그거. 이렇게 옆에를 오른쪽으로 살짝 잠깐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갖다 점수를 딱 보면 이렇게 떠요. 피약, 리터러시 스케일, 누머러시 스케일에 대한 컷오프 값이다. 라고 쓰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세 개 값은 1주기의 프로블럼 솔빙 값이다.
라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있는 거는 2주기의 값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선택한 값이 아까 2주기의 리터러시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첫 번째 거를 클릭하시고요. 그다음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이 데이터 애널라이저의 좋은 점은 이미 전체 샘플링에 대한 거, 평가에 대한 내용들을 전부 다 분석을 해놓고 그거를 이 툴 안에 지금 장착을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 웨이팅 밸류어블도 스스로 선택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자, 똑같은 방법이에요. 요거에 대한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 지금 이제 아까 생각했던 그 하나의 폴더에 계속해서 입력을 하게 되는데, 아까 멀징 파일 넣었던 곳에다가 신텍스 파일을 새로 생성하는데 저는 벤치마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빠른가요? 따라오고 있죠. 전부 다 지니어스들이 모여가지고 금방금방 따라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벤치마크스라고 하고 1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을 하시면 아까 그 폴더에 어떤 파일이 생성이 돼서 저장이 될 겁니다. 그거는 SPS 파일의 신텍스가 될 건데요. 자, start SPSS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처럼 아까 신텍스 파일이 만들어졌고요. 이 신텍스 파일은 어디에? 아까 그 폴더에, 그 true 폴더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Ctrl A, Ctrl R 하면 얘가 또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열심히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자동적으로 지금 이렇게 보여주면 보시면 이 부분을 보고, 아, 이게 내가 계산할 때 값이랑 조금 다르다. 프로세싱을 하는데 모든 PB 값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꺼내면서 이거를 또 계산하고 또 계산하고 또 계산해서 결국 산출물은 하나만 짜잔 하고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하고 한국의 2주기 리터러시 값에 대한 능력 수준별로의 이 그 케이스와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퍼센트가 어떻게 되는지 이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분포 값을 또 함께 이 히스토그램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값을 이런 분포, 그러니까 능력 단위에서 어떤지, 한국 수준은 어떤지, 이런 내용들을 보면 낮은 수준의 한국이 좀 많고 높은 수준의 일본이 좀 많죠. 일본 점수가 좀 높기는 했거든요, 요번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벤치마크를 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애널라이저뿐만 아니라 이제 이 벤치마크 말고 다른 통계 방법도 한번 해볼 건데요. 저 개인적으로 한번 코릴레이션을 해보고 싶었어요. 자, 코릴레이션을 하려고 하면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관심사이기는 한데, 먼저 분석할 수 있는 내가 관심이 있는 거. 자, 여기 제가 지금 모든 변수들을 전부 다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모든 변수들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 밑으로 쭉 내리면서 제가 직접 찾아도 되는데, 그 중에 하나만 제가 바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여기 위에 바로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창에다가 내가 알고 있는 그 변수의 설명값이 있을 거예요. 그 값을 치는데 저는 willing to 어쩌고저쩌고 이거를 가지고 오는데 퓨처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about yourself willing to give up something for future benefit 이라는, 우리 보통 얘기를 하는 마시멜로 테스트에서 만족 지연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지 계속 얘기를 했던 그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그거의 문항을 하나를 피하게해서 물었어요. 그게 이제 제가 관심 있는 변수도 해서 이렇게 위에다가 변수명 중에 그거를 가줄 수 있는 키워드를 치면 그 변수명이 뜨고요. 만약에 요게 저는 퓨처였는데 퓨처 말고 나는 에이지에 관심이 있다. 에이지 쓰면 에이지가 변수명에 들어가는 모든 변수들이 쭉 뜨거든요. 그럼 이 중에서 좀 셀렉트된 가운데에서 내가 필요한 변수들을 찾아오면 됩니다. 근데 이제 상반을 볼 때는 어쨌거나 컨티뉴어스 밸류어블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그 변수로 자, 요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변수를 선택을 해서, 자, 여기를 지금 액티베이시 안 됐죠. 그래서 아이고, 자, 어디로 갔을까요? 요거를 여기 Analysis Variable에 넣고요. 그 다음에 저는 PB값 중에 이거와 관심이 있는, 관계가 있을 것 같은 변수를 한번 넣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중에 하나인 저는 Adaptive Problem Solving Scale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전부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또 똑같아요. Define을 먼저 해주셔야 되고요. 제가 보고 싶은 거는 아까 중에 이거는 분석 중에 하나였으니까 벤치마크 다음으로 어떻게 쓸까요?
애널리시스 하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대로 쓰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여기다 이상한 문자를 쓰면 또 막 저장이 안 돼요. 새로 저장하라고 뜨니까 웬만하면 언더바 쓰시고 스페이스 웬만하면 쓰시지 마시고 점 쓰시지 마시고 그냥 글자만 소문자로 알파벳으로 쓰시면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차트 하시면 똑같은 방법으로 예, 신텍스가 뜨고요. 컨트롤 A, 컨트롤 R 하면 얘가 또 이제 자동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런 다음에 쭉 보면 되는데요. 이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여러 번 인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PB 값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얘가 걸리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저기 보면 '엄청 얘가 바쁘게 일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여지게 되는데 이 여기에서 나오는 아웃풋 값을 제가 기다려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기는 p 밸류 값을 보여주지는 않아요. p 밸류 값을 보여주지는 않는 대신에 그 상관계수 코에피션트 값하고 그다음에 스탠다드 에러까지 보여줘서 그 두 개의 값을 여러분들이 t 값을 직접 계산하실 수 있잖아요. 여기 보면 샘플 값 주어지고요. 그다음에 코에피션트 값 주어지고요. 그다음에 SE 값이 주어지기 때문에 t 값을 구할 수 있고 그 t 값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그 t 테이블에서 p 밸류 값을 찾아오시는 것까지는 손수하셔야 된다. 여기서 제공해 주지는 않고요. 그 밸류 값만 주어지는데요. 아직도 일을 하고 있지만 드디어 했습니다. 끝났네요. 이렇게 코릴레이션 테이블이 주어지고요. 각각의 일본과 한국의 각 내용에 대해서 어떤 그런 만족 지연의 값이 실제 이 프라브렁 솔빙 값과 얼마나 유의미한지를 보여주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요거를 다 이제 이 분석을 해서 계산을 해 봤는데 이 분석을 할 때는 여기 지금 SPSS 값에서는 바로 그 통계 값을 내가 아무리 계산식을 안다고 해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폴더에 가 보시면 엄청난 것들이 생산이 되어 있어요. 바탕화면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 놓으면 바탕화면이 엄청 지저분해질 만큼 파일 생성이 많은데 제가 이게 아까 코릴레이션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이 코릴레이션에 대한 엑셀에 워크시트 값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아까 그 아웃풋 값이 있어요. 그래서 요 아웃풋 값에다가 각각의 요 코에피션트 값이 주어지고요. 요 코에피션트 값에다 SE 값을 해서 따로 셀을 만드셔 가지고 t 값 계산하시고 그 t 값을 바탕으로 p 밸류를 가지고 오셔서 요렇게 엑셀 값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자동적으로 엑셀까지 준다는 얘기를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시간이 지금 많지가 않아 가지고 쭉 가서 여기 인제 쭉 설명되어 있는 내용들이 지금 이 애널라이저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많은 통계 분석들입니다. 이제 익스플로러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익스플로러로 들어가서 이제 그 값들을 제가 오늘 이제 좀 애석하게 다 못 하는데 그 내용들은 아까 인제 통계 방법에서 통계 타입에서 전부 다 선택을 하셔 가지고 내가 필요한 통계 방법을 하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익스플로러는 똑같은 방법이긴 한데 똑같은 내용이기는 한데 조금 더 나름대로 OECD에서 개발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OECD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여기에서는 지금 아까 그 애널라이저랑 차이점을 보자면 이거는 웹 기반으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데이터를 따로 다운로드를 받아야 된다거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지 않아도 여기에서 알아서 전부 다 분석 값을 찾아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웹사이트로 지금 접속을 하시면 되고요.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용을 하는데 지금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이 익스플로러의 장점이라고 하면 접근성이겠죠. 뭐 분석 자료를 내가 다운로드 받지 않았어도 분석 툴을 다운로드 받지 않았어도 인터넷만 연결되면 요 사이트에 가서 빠르게 이 피약 데이터의 값에 대한 대략적인 디스크립티브 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 한 가지 어떤 부분이 있냐면 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면 제가 모든 값을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 이 사람의 값은 뭐 나이가 얼마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내용들을 알 수 있는데 모든 아까 이수연 박사님이 잠깐 설명해 주셨던 서프레션이 여기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감춰지는 자료들은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이런 그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히 하고 있는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똑같이 아까 데이터 애널라이저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주고 있는 다양한 분석 방법들이 있습니다. 통계의 가장 기본적인 거 데이터를 설명할 때 쓰이는 평균, 표준 편차, 백분율, 백분위수, 표준 온차까지 전부 다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크로스탭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자꾸
숙련 수준이라고 잘못 썼는데 이건 저의 실수인데 이거는 능력 수준이고요. 트렌드 분석까지 가능합니다. 트렌드 분석이라고 하면 이제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 텐데 1차, 2차 어떻게 변하고 있는 데까지 내용들, 그다음에 나라마다는 어떻게 다른지 이 부분을 할 수가 있고 최종적으로는 회귀 분석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초적으로 통계 분석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다 쭉 설명을 했는데요. 먼저 요 내용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먼저 이 웹사이트에 있는 프로그램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피약 데이터 익스플로러에 가면 이제 변수를 내가 선택을 해서 각각의 국가가 어딘지를 선택할 수 있고, 내가 필요로 하는 어떤 게 내가 관심 있는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건지를 볼 수 있게 해주는 독립 변수를 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거기에 준해서 내가 필요로 하는 통계의 방법은 무엇인지 설정해 줄 수 있고 마지막으로 결과를 볼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다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미리 접속을 해놨거든요. 여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URL로 접속을 하시면 요 사이트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아까 안내를 미리 말씀 못 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 웹 접속이 되었을까요? 네, 훌륭하십니다. 왜 피약 점수가 낮은지 이해할 수가 없는 순간이네요. 자, 그래서 여기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이제 첫 번째 화면이 이렇게 됐네요. 수정하면 복구는 가능하니까 그렇게 낮은 건 아닌 걸로 합시다. 자, 보여집니다. 이렇게 OECD 스킬 서베이에 대한 내용들이 보여지고요. 제가 맨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 보시면 셀렉트 크라이테리아에 가면 내가 필요로 하는 국가가 어디인지를 변수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요 아랫부분에 지금 보면 그룹이라고 해서 인터내셔널 전체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OECD 국가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서브내셔널까지 또 하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나라를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OECD 국가 먼저 클릭해 보면 여기에서 쭉 나라들이 뜹니다. 특별히 오늘은 한국 데이터를 볼 거기 때문에 한국 데이터를 보시고요. 한국 선택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아까 그 데이터 애널라이저에서 했던 것처럼 뭐 국가별 비교하고 싶다 하시면 여기 일본 클릭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좀 오늘 쉽게 하려고 코리아라는 내용들을 쓰셨고 그래서 이제 아까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나라마다 어떤 나라는 조금 더 스몰 에어리어에서 데이터를 모았고 막 이런데 이게 그 나라의 국가대표라고 볼 수 있냐 이런 의견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염두에 두고 이 OECD 데이터 익스플로러에서는 이 주리스딕션이라는 단어를 써서 특정 나라의 모든 거를 다 포함하고 있지 않고 어느 지역에서는 행정지역별로 이거를 구분해서 데이터를 모았기 때문에 국가대표라는 말을 조금 지향하고는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요 중에 저는 특별히 피약의 리터러시 관련된 점수가 궁금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앞에 이제 그 저 네모나게 되어 있는 박스에 점점 찍혀 있는 거는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제가 먼저 한국 데이터를 만약에 클릭을 하면 한국에는 피약의 1주기 데이터가 지금 여기 시스템 안에 들어가져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2주기 데이터가 또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 2주기를 비교할 거를 목적으로 이거를 시작을 하기 때문에 피약의 2주기 데이터, 1주기 데이터를 전부 다 분석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 여기 보시면 이제 그다음에 제가 필요로 하고 있는 독립 변수를 좀 찾아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그 독립 변수 중에 요번에는 한국의 리터러시 점수가 연령에 따라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좀 찾아보려고 해요. 아니면 아까 했었던 이 프로피션스 레벨로도 해도 될 텐데 지금 요렇게 연령별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그거에 잠깐 트렌드 분석이라는 거를 먼저 얘기를 좀 한번은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연령별로 1주기, 2주기에 대한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주기와 2주기가 10년 간격으로 지금 설계가 되고 표본이 포집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름대로의 평가하는 방식에도 조금 차이가 있었다는 얘기를 이수연 박사님이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표집 샘플링을 하는 데서도 평가 방법이 있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데이터 분석에서 그러한 샘플
샘플링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게 여기에서는 트렌드 밸리어블이라는 거를 넣었고요. 트렌드 밸리어블에 대한 1주기, 2주기 샘플을 나름대로 보정해 주고 있는 내용이 여기에 있어서 이 분석을 하실 때는 요거를 웬만하면 클릭을 하셔가지고 한국의 1주기, 2주기의 차이를 분석하고 싶다. 2주기의 트렌드를 보고 싶다고 하시면 요거를 조금 액티베이트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저는 이제 나이에 따라서 해보고 싶다고 했는데, 그 여기 보면 지금 실제 우리나라의 2주기 데이터에는 각 참여자의 직접적인 로 데이터의 나이는 제공되지 않고 있거든요. 대신 나이를 5단위 혹은 10단위로 이렇게 범주화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저는 10년으로 10살에서, 그러니까 16살이니까, 16살은 아니죠. 16살에서 25세까지, 26세에서 35세까지로 되어 있는 10 범주로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에딧 리포트라는 걸 클릭을 해보시면 내가 하겠다고 한 내용들이 뭔지가 쭉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내가 디펜던트 밸리어블로 보고 싶은, 내가 관심 있는 변수는 한국 사람들의 리터러시 스코어야 라는 내용들이 여기에 디펜던트 밸리어블 안에 들어가 있고요. 요거 각각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각 샘플별로 나이에 대해서 이렇게 주어지는 값들이 리포트 1, 2, 그 다음에 이 크로스 탭으로 해가지고 보여지고 있는 요 3개까지 보여집니다. 그럼 여기서 또 나름대로 내가 필요한 값은 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에딧 이라는 거를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주고 오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써 있거든요. 그래서 나라 중에서 내가 선택한 건 한국 그대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룹 변수 중에서는 나는 특별히 나이에 관심 있으니까 여기에 액티베이트를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주기로 생각을 하면 1주기와 2주기. 근데 평균값만 알고 싶지, 나는 굳이 퍼센트까지는 알고 싶지 않아 하면 여기서 요거를 디액티베이트 하면 퍼센티지 값은 나오지 않고요. 이거를 액티베이트 하면 퍼센트까지 나오게 됩니다. 요거까지 하고 던 하시면 다시 돌아가지고요. 각각의 요 리포트 1, 2, 3까지 다 보여지고 이제 빌드 리포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아무것도 없죠. 내가 지금 뭔가 일을 하고 있는가 의심하지 마시고요. 여기는 분명히 하고 있고 아직 명령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까 에딧 요 바로 앞에서 에딧 리포트에서 3개의 리포트를 보여줬잖아요. 리포트 1, 2, 3를 보여줬는데 그 값은 여기 빌드 리포트에서 여기 셀렉트 리포트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리포트를 한번 보시고 그러면 얘가 이 친구가 이제 일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보여지는 게 제가 궁금했던 게 나이에 따라서 한국의 1, 2주기는 어떻게 다른지의 값을 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값이 표로 주어지고 있어요. 복잡하잖아요. 표로 보니까 도대체 모르겠다. 나는 차트를 그리고 싶어. 차트를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차트를 얘가 또 그려줍니다. 근데 제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인터넷이 느린가요? 컴퓨터가 느린가요?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인터넷이 느린 것 같으네요. 여기 갑자기 접속을 해서. 자, 그래서 여기 그 OECD 국가 중에서 한국 데이터를 선택을 했고, 1, 2주기 선택을 했고, 특별히 저는 평균값, 에버리지 값에 대해서 내기를 하고 싶다. 그 중에서 이제 어떤 바 차트를 할 건지, 가로로 된 거를 보여줄 건지, 컬럼으로 된 거를 할 건지, 아니면 이런 꺾은 선으로 보여줄 건지는 내가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바 밸리어블 자체를 age로 구분을 할 건지, 아니면 아까 말했던 국가별로 보여줄 건지는 제가 선택을 하면 되는데 여기는 지금 한국 데이터 하나와 OECD 평균밖에 없어서 일단은 저는 나이별로 해가지고 1주기, 2주기로 그룹 변수를 만들어서 크레이트 차트를 해보겠습니다. 보여주면 자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한국 데이터에 대한 1주기, 2주기의 리터러시 값에 대한 내용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걸 보고 1주기에 비해서 2주기 값이 많이 떨어졌구나라고 정말 대략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선택을 하면 저는 국가를 아까 하나밖에 선택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국가를 되게 여러 개를 선택을 했거나 하면 요 나라를 클릭을 하면 여기서 쭉 뜨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를 하면 그 나라의 값들이 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요 앞에서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질문하셨는데 이 차트 만들 때 저는 이렇게 가로로 보는 게 좀 불편합니다. 고쳐주십시오. 차트 다시 클릭을 하셔가지고 저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컬럼 차트로 만들면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하는 거죠.
요렇게 사이클 1과 사이클 2의 트렌드 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아까 또 조금 아쉬운 게 있는데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상태에서 바로 셀렉트 크라이테리아에 가서 저 그냥 전체 나라를 한번 선택해 보려고요. 전체 나라를 한번 선택을 해보고 나머지 값은 똑같이 하겠습니다. 리터러시 값으로 디펜던트 밸류업을 그대로 두고요. 사이클 1과 2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그룹 변수는 나이 이렇게 지정을 해서 에딧 하지 않고 아까랑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빌드 리포트까지 갈 텐데요. 자,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값은 먼저 리포트 1에 대한 아주 심플한 값인데요. 요 값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표 값을 이제 모든 나라에 제가 모든 이 OECD 국가를 선택을 했잖아요. 그 값을 여기서 지금 다 보여주고 있어요. 이 나라들도 복잡하죠. 엄청나게 많고 그다음에 네. 알겠습니다. 목소리 크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각각에 대해서 이제 나와지는데 저기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십자가처럼 된 거가 뜨잖아요. 이렇게 뜨는 거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지금 익스플로러 자체에서는 개인정보를 되게 많이 보호를 하고 있는 게 이것도 하나의 서프레션인데요. 이 셀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계산됐던 n 값, 샘플 값이 62보다 작으면 이렇게 값을 보여주지 않고 그냥 요 하나의 십자가 모양으로 된 거 혹은 두 개의 십자가 모양으로 된 것들을 보여줘서 값이 없어요. 그 값을 생각을 할 때는 이 값을 계산할 때 사용된 샘플 값이 62개보다 작았구나. 그렇기 때문에 보여지지 않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아까 차트 그리는 것까지는 다 보여드렸는데 만약에 차트를 그렸는데 이제 요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좀 그러면 바 차트가 조금 더 유용하니까 바 차트를 보여주시고 요거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맨 처음에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에는 2주기 데이터가 아예 없는 거예요. 2주기에 참여를 안 해서 1주기 데이터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상관되는 캐나다의 데이터. 네, 잘못 말했답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나중에 다시 얘기해 주실 거고요. 캐나다 데이터에는 이렇게 될 겁니다. 이 내용을 보는데 이건 이제 아까 했던 내용이랑 똑같고 여기 위에서 나라를 클릭을 하면 각각을 보여준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제가 보여주고 싶은 거는 이 시그니피컨트 테스트를 하면 얘가 어떤 내용을 보여주냐면 나름 좀 보여주기 좋은 지도를 그려주는데요. 지도를 그려주는데 온 나라들을 전부 다 지도에다 넣고 싶다.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내가 보고 있는 그룹 밸류뿔은 나이다. 나이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변수 다 1, 2주기 다 하고 싶다 하시면 클릭하시고 그거에 대한 퍼센트 값이 아닌 그 평균값 클릭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해놓고 하면 이제 분석을 할 거거든요. 그러고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러면 갑자기 이 친구가 오스트리아를 기준으로 해서 오스트리아보다 통계적으로 시그니피컨트하게 높은 나라의 숫자, 그거보다 낮은 나라의 숫자,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지 않는 나라의 숫자를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가 솔직히 오스트리아에 대해서 관심이 없잖아요. 우리가 좀 더 관심이 있는 우리 한국을 기준으로 이거를 하고 싶다. 그러면 갑자기 세계 지리가 나와요. 한국은 어디 있을까요?를 찾아서 여기를 클릭을 하시는 겁니다. 한국을 클릭을 하면 이제부터 한국이 기준이 돼서 한국보다 통계적으로 시그니피컨트하게 높은 나라들의 숫자, 유의미하지 않은 나라들, 유의미하게 낮은 나라들의 숫자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또 전체적인 이 리터러시 값에 대한 낮은 나라, 높은 나라가 아니라 저의 그룹 변수는 나이였잖아요. 그래서 위에 그 나이 밴드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2주기에 20세에서 24세보다 낮은 값은 어떻고, 요 값은 어떻고, 이거를 각각을 전부 다 클릭하면서 내용을 살펴보시면 된다. 까지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